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번에 또다시 0.25% 금리 인상을 하면서 5.5%로 금리가 폭등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혹은 언제 금리 인하가 돌입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이미 정답지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올해 말, 미국의 경우는 내년 초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금리 인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영원히 금리 인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되겠죠. 이 사이클이 언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입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0.25% 인상을 했습니다. 26일 새벽에 했는데 파월이 더 올릴지, 이것은 물가에 달렸다는 이 새빨간 떡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미국 파월, 이거 연준이죠, 연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할 때가 있죠.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자기들의 투기자본, 투기자본이 자산을 모두 매각을 했을 때, 자산을 모두 매각을 했을 때는 이제 세팅이 다 끝났죠. 금리 인상을 합니다. 연준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연준의 주인이 누구죠? 미국입니까? 연준의 주인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투기자본입니다. 자, 유태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투기자본들이 연준의 주인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세팅이 끝나야 됩니다. 무슨 세팅이 끝나야 됩니까? 자산 매입이 끝나야 돼요. 자산 매입. 자산 매입이 끝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순간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난은 연준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왜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파월이 올릴지 말지 물가에 달렸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7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1년 2개월 만에 최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제로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 그 시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금리를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보시면은, 자, 연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3% 이내. 3% 이내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 6월 달이 3%예요. 다음 달 되면은 3% 깨질 겁니다. 2%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금리 인하를 못 하죠. 왜? 자산 세팅이 안 끝났으니까. 자산 매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입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금리에 대한 기대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3%대로 왔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9.1%입니다. 9.1%에서 3%까지 내려왔어요. 다음 달 되면 2%대가 되겠죠. 자, 2%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최초 금리 인상을 언제 했습니까? 최초 6.7%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물가 지수가 6.7%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0%에서 0에서 0.5에서 제로금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자, 그렇다면은 당장에 이 부분을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텀을 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파월 인상도 동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할 때는 뭐 때문이겠죠? 네.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산 세팅이죠. 자산 매입이 안 끝났기 때문이고, 시장은 어떻습니까? 긴축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기정사실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0.25% 한두 번 더 올리나 마나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고금리에 상황이 들어왔죠. 그런데 미국은 왜 지금 고금리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견조합니까? 그럼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보시면은 5.5%가 됐죠. 한국은 3.5%죠. 그럼 한국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왜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이 이렇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골디락스 장사가 되죠? 네, 영국 동화에 보면은 곰이 꿀을 팔아먹는 아주 좋은 그 조건을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미국은 정말 골디락스입니다.
이 천국이에요, 천국. 노가다의 천국입니다. 일주일에 5일 일하면서 노가다가 700만 원 이상 실수령 받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 그 두 가지 이유. 한국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넌센스가 되는 거죠. 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는. 자, 저는 한국은행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은 왜 고민을 못 합니까? 고민하면 안 되죠. 동결이거나 한국은 인하를 가야 되죠, 인하. 빨리 인하를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 미국은 5.5%고 한국은 3.5%인데 역대 최대로 2% 이상 금리 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올리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안정적이에요, 안정. 네. 어제 보시면은 장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잠깐 올라섰던 겁니다. 이거 폭등해야 됩니까? 폭등 안 하죠. 그리고 1300원 밑으로 있습니다. 한참 우리가 작년에 보시면은 환율이 1450원까지 갔나요? 1430원. 예,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올랐었습니다. 주가 폭락하고. 그리고 아파트 뭐 매매 안 되고, 급매 나오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지금 1300이 아니고 그 전에 막 1400 얼마에까지 갔었죠. 지금은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이 금리 차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자본 유출이라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이 기준입니다. 한국은. 미국은 1980년이 기준이에요.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저축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투자의 시대는요, 글로벌 자금 이동이 금리에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밖에 없어요, 이청용. 투자의 시대에서 금리 1, 2% 더 먹자고 이제 자본 이동합니까?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자본 이동을 왜 합니까? 지금은 투자의 시대죠. 예, 투자는 뭡니까? 투자는 저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축이 중요할 때가 금리가 중요하지 투자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본 이동이 국제 글로벌 시장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도 고용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골디락스라고 했죠. 너무나 좋아요. 미국 고용시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지금 최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지금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자, 완전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요. 일자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한 3% 정도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 시장이죠. 왜 3%대가 완전 고용 시장으로 합니까? 100명 중에요. 100명 중에 3명은 일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일 안 합니까? 네, 근거가 있죠. 돈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스스로 일자리를 구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3%를 빼고 나면은 이것은 뭡니까? 100명 중에 97명은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고용 상태고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곳이에요. 노가다가 한 달에 700만 원 버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도 됩니다. 미국과 같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깍 20살에 넣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한국은행 이청용 총재가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무엇을 선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된다? 미국처럼 완전 고용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20% 올려도 됩니다. 30% 올려도 돼요.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그러나 일자리가 없죠. 양질의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이 바보 같은 한국은행에 이 바보 같은 고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환율도 안정적이고 미국처럼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리 한국은행 총재를 저는 좀 물갈이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어떤 생각을 도저히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이 기여도가 1등이죠. 미국에 그렇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삼성, 현대, LG, SK 무슨 여러 가지 전부 다 미국으로 가요. 이 일자리가 얼마큼 늘어나겠습니까? 자, 한국이 1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일본, 중국, 여러 가지 국가들도 미국에 지금 일자리를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리쇼어링. 미국으로 다시 공장이 다 돌아간다. 전 세계는 중국에 있던 공장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그만큼 소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나홀로 골디락스다. 그래서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게 지금 유럽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워낙 내수가 좋지 않죠. 네. 코로나 봉쇄도 있고 유럽은 미국처럼 따라서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가 지금 아작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되지 않죠. 기초가 안 됩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안 되는 유럽에서 무슨 지금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립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미국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는 것은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국의 주택 상황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골디락스입니다. 금리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소비가 좋죠. 왜 소비가 좋습니까? 소득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겁니다. 금리가 5.5%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10% 돼도 상관없어요. 왜? 이자를 낼 돈만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일자리들이 아까도 보셨던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상기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냐? 결국에는 이것이 약속에 지금 상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2%가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그럼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겠죠. 7월 달부터는 2%대로 돌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CPI가.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왜? 자, 자산 매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다. 연준을 뒷배경을 두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 6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작업을 어느 정도는 완료하지 않겠나. 미국은 내년 초라고 했습니다. 3월에서 늦어도 3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한국은 늦어도 12월 전까지는 올해 12월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